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13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과연 우리가 선거를 제대로 한들 개표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죠. 사전투표 열기만 하면 민주당이 이기는데 과연 사전투표를 두고 있는 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와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필이면 경향신문과 오늘 공동 기획한 보도를 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바로 이 기사입니다. 바꿔치기 논란 이제 끝나나 6.3 지방선거 투표함 받침대 투명하게 바꿨다. 그래서 투표함을 투명하게 바꿨다. 이런 것을 경향신문과 왜 하필 경향신문이었을까요? 이 경향신문과 중앙선관위가 공동으로 기획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참 과간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면서요. 이재명 어떤 음모를 갖고 있는지 이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이 영상 정말 중요한 영상이니까 많은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자, 선거함 바꿔치기, 투표함 바꿔치기. 여러분 프랑스나 다른 데 가면요. 투표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투표함이 투명하게 되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죠? 바로 투표 용지를 넣었을 때 그 용지가 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투표함이 투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받침대를 투명하게 바꿨다고 하길래 와, 그럼 이제 그 안에 투표지가 보이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 관내 사전투표함. 이 관내 사전투표함이 이렇게 안쪽에는 행랑식 투표함. 그러니까 그 투표지를 넣었을 때 투표함이라고 적혀 있는 저 파란색 부분 안 보이게 되어 있는데 그 안 보이게 된 부분을 다시 플라스틱 재질의 받침대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하게 들어가는 거죠. 저 상태, 지금에 있는 이 사전투표함은 절대로 투표지가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투표함을 투명하게 바꿨다게 하길래 저 행랑지, 그러니까 그 내부 안에 있는 것도 투명하게 바뀌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받침대, 밖에 있는 플라스틱 받침대만 투명하게 바꾼다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안에는 어차피 봉다리, 봉지에 들어가 있는데 저기서 투표지가 보일 수 있습니까?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투표함을 바꿨다고 거짓말을 해대는 꼴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바꿔치기 논란에 대해서 선관위가 열심히 했다. 이걸 경향신문과 함께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더 황당한 거, 봉인지. 자, 우리가 봉인지를 떼었다 붙였다 하면은 봉인지가 이것이 남지 않고 분명하게 훼손돼야 되는데 지금 봉인지는 훼손되지 않고 또 훼손됐다 하더라도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건 손잡이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보시면 받침대에 손잡이가 있는데 거기다 붙여놓으니까 손잡이, 손으로 잡았다가 봉인지가 훼손되는 것이다. 이런 변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봉인지가 투표함을 딱 열었을 때 찢어지게 만들었나 하고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봉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봉인지 부착 부분을 평평하게 바꿨다는 겁니다. 봉인지가 뭡니까? 봉인지. 여기다 붙여놨다. 자, 이거 열면 봉인지가 훼손된다. 이게 봉인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봉인지 부착 부분을 오히려 평평하게 바꿔놔가지고 봉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 이게 지금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봉인지를 부착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하고 보니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평평하게 붙여서 봉인지가 훼손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래가지고 우리가 개표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선관위가 조작 아닌 조작을 해대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개표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개표할 때도 우리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가면 정말 열심히 이 개표 참관하시는데 더 정말로 개표할 때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선거,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이런 얘기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사전투표도 없애야 하고 사전투표로 인한 개표도
우리가 질 수 없다. 이런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이렇게 선관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거 이기기 전략에 나섰습니다. 뭐냐? 돈이다, 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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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 세상 사람들이 돈 받으면 찢게 되어 있어. 과거에는 고무신 주고 막걸리 줬는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쿠폰을 주죠. 쿠폰, 소비 쿠폰. 문재인 때는 뭐 기가 막히게 통장에다 돈을 꽂아줬습니다만 이재명은 어떻게 합니까? 또 거기서 수수료 남겨 먹으려고 지역 화폐니 뭐니 해가면서 이 지원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어제 뭐라고 했느냐? 지금 허리띠 졸라맬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소비가 미덕인 때입니다. 하면서 돈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쓰세요. 아니, 저희가 돈이 어디 있어서 돈을 씁니까? 라고 하니까, 돈은 정부가 뿌려주죠. 정부가 국민들의 70%, 하위 70%라고 하면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주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긴축재정이라는 말, 그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긴축재정이 웬 말입니까? 돈을 풀어서 돈이 돌면 그게 바로 국가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돈 받고 1번 찍을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12일 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돌림 노래처럼 들리는데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이 어떠한 말이냐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무슨 소리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는 겁니까? 따뜻한 커피를 달라는 겁니까? 자, 포퓰리즘적 긴축 재정론. 포퓰리즘은 뭐죠? 돈을 푸는 거죠. 지갑을 여는 거죠. 자, 그러면 긴축은 뭡니까? 지갑을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적 긴축 재정이라는 이 말 자체가 언어 도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긴축 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포퓰리즘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했던 윤석열 정부 긴축 재정했는데 그게 포퓰리즘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절약이 미덕인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다.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자,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투자하라는 걸까요? 바로 기업들한테 투자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기업들이 투자할 맛이 납니까? 지금 미국 관세협정 어떻게 됐죠? 관세협정 두드려 맞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관세협정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좌파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잘했다. 경주에서 뭐 한 거 아니냐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관세협정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됐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요. 미 법원에서 이 관세협정을 의회가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무력화했지만 바로 행정력을 적용해서 미국의 슈퍼 301조를 적용해서 이 보복 관세로 붙이면서 우리나라에 100% 관세를 지금 붙이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세에서 15%, 25%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철강 지금 50% 이상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이재명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재명이 기업들한테 또 투자해라. 투자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해라. 도대체 누가 누구 보고 투자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이 시켰으니까 분명히 그런 말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AI 산업, 반도체 산업 해가지고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이득을 보니까 자, 그 이득을 어떻게 하자? 국민한테 배분하자. 기업에서 난 이득을 배분하자. 이건 공산주의로 가는 첫 번째 길이죠. 자, 기업이 이득을 냈으면 그 기업이 이득을 먹는 거죠. 왜? 손해볼 때 손해를 나눴습니까? 저는 노조한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지금 이 성과급 분배에 대해서 이런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성과급 배분에
기초를 만들었다. 뭐 좀 표현이 그런데요. 이 기반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SK 최태원 회장 그 자기 아내와의 관계, 노소영 관장과의 관계에서 이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지금 불륜행위를 해가지고 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이런 개인적인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돈 뿌리겠다라고 해대면서 실제로 이 성과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성과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일괄로 줘버리니까 이 다른 회사들에서 야 그럼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지금 삼성의 노조뿐만 아니라 삼성의 협력 직원들 심지어는 이 정치권까지 나서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만든 게 바로 SK 하이닉스의 이 성과급 제도였죠. 자, 성과급이라는 건요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왜? 나머지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걸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성과급을 줬을 경우에는 그에 의해서 부수적인 것도 많은 세금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받는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몇 년간에 또 이 국민연금도 올라가고 세금이 막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과실이 넘치니까 우리가 성과급을 받는다고 하지만 자, 그럼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는 성과급을 토해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항상 리스크를 대비해서 기업의 매출이 적을 때를 대비해서 뭘 만들어 놓죠? 보유금을 만들어 놓죠. 자, 이런 보유금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일해야 되는데 돈이 있으니까 나눠 갖자. 무슨 거지들이 뭉쳐 있습니까? 정말 뭐 하나 잡으면은 이거 우리가 다 해먹자 하면서 막 거지처럼 달려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제일 먼저 숟가락을 얹는 게 누굽니까? 바로 정부라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노조와의 갈등에 있어서 노노 갈등, 특히 반도체를 하지 않은 삼성 부분, 다른 기업, 다른 부분들은 지금 성과급을 못 받고 있고 그러니까 노조끼리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편을 들어줘야 되느냐? 그냥 이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 숟가락을 얹고 나서서 국민들이 삼성을 만들었으니까 삼성한테 우리도 받아야겠다. 이것은 공산주의에 다름이 없는 거죠. 자, 이런 김용범 실장 때문에요. 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폭락을 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에서는요. 한국에서 국민들이 이 기업의 이득을 나눠 갖는다라는 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아니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여기 뭐 공산주의야? 라고 해서 지금 이 기업들한테 투자한 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지금 청와대는 김용범 실장의 개인 입장이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바로 이재명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자, 정부가 나서서 돈을 푼다.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 부동산도 잡는다. 정부 주도로 해서 빚도 깎아준다. 모든 것을 정부가 한다는 겁니다. 그 정부란 무엇이죠? 바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본인, 이재명 개인,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자, 김정은 같은 게 뭡니까? 지구상에 단 하나 남아있는 3대 왕조 김정은, 공산주의라는 거죠. 이재명이 공산주의식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실장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거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재명도 지금 돈을 풀어서 국민들한테 사하노라, 돈을 주라 하면서 지금 돈을 풀고 있는 겁니다. 돈을 풀면 어떻게 되죠? 지금 물가가 고물가인데 더더욱더 물가가 오르는 거죠. 자, 물가 오르면 누가 잡을 겁니까? 잡을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요. 국민 경제는 생각하지 않고 돈을 풀겠다고 하면서 선거에 이기려고 합니다. 이재명이 유독 선거 전에 돈을 푸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이가 코로나 지원금을 풀지 않아서 이재명이 졌다.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무조건 돈을 풀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야당 시절에도 선거 전에 추경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그게 아주 뼛속 깊이 박힌 인간이 바로 이재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된다. 우리가 돈을 받고 돈을 준다니까 돈을 받고 제대로 찍자. 누굴 찍냐? 국민의힘을 찍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또 천하람 음모론 같은 음모론을 내세웠는데요. 이거 완전히 악수가 될 겁니다. 이재명한테 악수.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는 최악의 상황으로 그래서 미국이 이재명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가 되는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같은, 이란의 헤메네이 같이 다음은 이재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재명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낙곰수 출신의 김용민 씨가 이 나무호, 그러니까 호르무즈에서 우리나라 배가 지금 폭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폭격을 당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이란 공영방송도 이란이 했다. 그리고 미국은 처음부터 이란이 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급파해서 알아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드론이 공격한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았고요. 또 어디 나라에서 공격했는지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뭐라고 하고 있느냐? 미국이 한 것이다. 미국이 일부러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한국을 공격했다. 미국 소행이다. 미국이 대통령이 야 이란이 니들 공격했어. 빨리 와서 너희들도 참전해. 이러고 있는데 미국이 뒤에서 공격해놓고 니들이 참전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지금 또 이런 음모론을 내세운 겁니다. 미국이 전쟁을 이기려고 미국에서 먼저 공격을 했다. 제대로 정신이 바뀌었으면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또 천안함처럼 이런 음모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음모론을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이 나무와 관련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월 11일에 앙규백, 방위 출신의 앙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끌려갔습니다. 미국 전쟁부, 미국은요 국방부를 이름을 전쟁부라고 바꿨습니다. 왜? 진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름도 바꾸자 해서 전쟁부로 이름을 바꿨어요. 미국 전쟁부 장관이 이 앙규백을 불러다가 야 니들 진짜 참여 안 할 거냐? 호르무즈 해협에서 니들 당하고 있는데 진짜 참전 안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빨리 해. 이렇게 압박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앙규백은 뭐라고 하고 왔느냐? 앙규백은 뭐 방위 출신이니까 기백도 없겠죠. 자,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중동 사태는 언급하지도 않고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꺼냈다는 겁니다. 전작권 회수 문제. 지금 이재명은 미국을 외국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군사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왜 나무호가 이렇게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쪽은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 5위가 된들 그게 국방력에서 차이가 안 납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미국이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도 이만큼 되는 것이고 중국과의 견제도 되는 것이고 일본과의 견제도 되는 것이고 모든 것에 견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전시작전권을 가져온다? 과연 우리가 이 정보를 얻을 수나 있을까요? 위성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미국이 떠나는 그 순간에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받아오는 그 순간에 북한에서 바로 우리를 칠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나라 경제요? 부동산이요? 지금 부동산 값이 그냥 있는 것입니까? 미군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안전하다. 안전한 그곳에서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거지. 북한이 쳐들어오는 어느 순간에 됐을 때 그때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한테 끌려가서 앞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요라고 이야기했다가 정작 보도문 그러니까 문서로 발행하는 보도문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호르무즈에 참전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의 외교도 파탄나고 있고요. 이재명 때문에 나라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리투아니아 아주 작은 나라죠. 이 리투아니아는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인구도 28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가요. 독일에서 미군이 철수하니까 잘 됐다. 그러면 저희한테 오시면 안 돼요? 저희도 좀 지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미국한테 주동 미군 우리 쪽으로 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희가 호르무즈 참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 정세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 힘이 없고 작을 때는 미국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그런 것을 떠나서 주한미군과 혈맹인 관계 아닙니까? 동맹인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은 나라보다도 못한 것이 바로 이재명이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우리나라의 나무가 폭격당한 것도 미상의 비행치다.
미상의 비행체 UFO를 얘기하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더더욱이나 이재명은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재명 때문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을 영수증, 청구권, 관세 협정부터 시작해서 관세, 보복 관세부터 시작해서 미군의 방위비 분담비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엔 이재명의 정권 교체까지 저는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도 끝까지 싸워야 되겠죠. 오늘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 선거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왜 경향신문과 하필이면 이런 투표함 용지와 관련해 가지고 공동 기획 기사를 썼는지 쭉 알아봤는데요. 역시나 개표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2부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